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으로 긴 하루를 보내셨지요? 자식들 걱정, 집안일 걱정, 몸 구석구석의 고단함까지.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방문 밖에 가만히 내려놓으실 시간입니다. 이제 편안히 누우셨나요? 베개는 높지 않게 머리를 받치시고 이불은 발끝까지 따스하게 덮으세요. 이제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어르신의 가장 아늑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을 툭 풀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산속 깊은 곳에 맑은 공기가 가슴 가득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오늘 하루의 피로가 숨과 함께 멀리 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자동차 소리도 없는 아주 고요하고 정겨운 옛날 마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은 항상 보름달이 떠 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따뜻한 아랫목이 어르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강원도 설악산 줄기 아래에는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하도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구름도 고개를 넘다가 힘들어서 쉬어간다고 하여 운유마을이라 불렸지요. 산봉우리마다 흰 안개가 보드랍게 감싸 안고 골짜기마다 맑은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참으로 복된 땅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박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욕심 부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이삭은 꼭 남겨두어 들쥐들이 겨울을 나게 했고 감나무 끝에 까치밥은 가장 크고 붉은 것으로만 남겨두었지요. 박노인의 집은 소박한 초가집이었지만 마당은 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담장 밑에는 분홍색 봉숭아가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환하게 뜬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마당의 모래알까지 하나하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댕그랑하는 맑은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박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곰방대에 불을 붙이지도 않은 채 그저 평화로운 밤의 정취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고 가냘픈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이 가만히 일어나 돛돌 위에 놓인 고무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풀잎들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담장 밑을 살피던 박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그만 아기 사슴 한 마리가 다리를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슴의 맑은 눈망울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마음이 아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에구 이 가여운 것아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박노인은 사슴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 사슴의 몸은 가을 바람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서둘러 방 안으로 사슴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을 미리 뜨끈하게 데워놓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장롱에서 가장 부드러운 무명 이불을 꺼내 사슴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 깨끗한 물을 데우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정성껏 찧었습니다. 사슴의 다리에 약초를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주는 박노인의 손길은 마치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의 손길처럼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걱정 마라 어린 것아 여기서 푹 쉬면 금방 나을 게다. 할아버지가 곁에 있어줄게. 사슴은 박노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타는 냄새와 박노인의 낮은 숨소리, 그리고 아기 사슴의 규칙적인 호흡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슴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 태초의 싱그러움을 간직한 이끼 냄새 같기도 하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소나무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그 향기는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박노인의 코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향기를 맡으며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몸이 한없이 나른해지고 마음속에 온갖 기억들이 안개처럼 포근하게 흩어졌습니다. 박노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주 높고 푸른 산등성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내려와 그를 감싸 안았고 발 아래에는 온갖 진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아기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슴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나더니 아름다운 선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의 딸입니다. 인간 세상을 구경하다 그만 덫에 걸려 큰 화를 당할 뻔했는데 할아버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욕심 없는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선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이 마을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이 마을의 우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며 겨울이 와도 이 마을의 집들은 춥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잠자리는 제가 늘 평화롭게 지켜드릴게요. 잠에서 깨어난 박노인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이미 새벽빛이 어스레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아기 사슴은 간데없고 사슴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작고 투명한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슬은 마치 아침 이슬을 뭉쳐놓은 듯 맑고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구슬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밤새 사슴을 돌보느라 한잠도 못 잤을 텐데 몸은 마치 며칠을 푹 잔 것처럼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으로 나가 우물 속에 그 구슬을 가만히 던졌습니다. 그러자 우물 속에서 맑은 종소리가 들려오더니 물결이 황금빛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운유마을의 우물물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시원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 물로 밥을 지으면 온 집안에 구수한 향기가 진동했고 그 물로 차를 달여 마시면 몸에 온갖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은 밤만 되면 머리를 대자마자 단잠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지금 그 운유마을에 따뜻한 우물물을 한 모금 마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이 가슴 속의 답답함을 모두 씻어줍니다. 그리고 박노인 마을의 아랫목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구들장의 온기가 등허리를 타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아기 사슴이 내뿜던 그 신비로운 향기가 지금 어르신의 방 안에도 가득합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은 저 멀리 산 너머로 날려보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부는 동해 바다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쏴 하고 밀려왔다 수 하고 나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다는 어머니의 품처럼 넓고 깊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요. 동해 바다 어느 끝자락에는 청호마을이라는 작은 포구가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가 내어주는 물고기를 잡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 마을에는 정직하기로 소문난 어부 최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남들이 욕심을 내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할 때도 늘 그물을 조심스럽게 던졌습니다. 너무 작은 것들은 살려주고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왔지요. 바다도 숨을 쉬어야 우리도 사는 법이야. 최 씨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올리는데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 씨는 땀을 흘리며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어기영차 소리를 내며 그물을 올리자 그 속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북이의 등껍질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눈은 사람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라 그물을 풀었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어쩌다 내 그물에 걸리셨나. 최 씨는 거북이를 정성껏 살펴보고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바다로 뛰어들기 전 최 씨를 향해 앞발을 들고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입에서 조그만 부채 하나를 뱉어 배 위에 올려두고 유유히 파도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낡아 보이는 종이 부채였지만 손잡이는 옥으로 되어 있어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가 마루에 앉아 그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채질을 한번 하자 시원한 바닷바람 냄새와 함께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채질을 2번 하자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진 걱정들이 파도에 씻겨나가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번을 붙이자 온몸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지며 기분 좋은 졸음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 부채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꿈속에서 깊고 푸른 바닷속 용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물속인데도 숨이 가쁘지 않고 오히려 공기가 비단처럼 부드럽게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용궁의 문 앞에는 낮에 보았던 그 거북이가 장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부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용왕님께서 어부님의 정직함에 감동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거북이 장군을 따라 들어간 용궁은 온통 진주와 산호로 꾸며져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용왕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최 씨를 맞이했습니다. 최 씨 자네는 바다를 제 몸처럼 아꼈으니 내 자네에게 평생의 안식을 주겠네. 자네가 가져간 그 부채는 잠 못 드는 이들의 눈꺼풀을 닫아주고 마음의 불을 꺼주는 영물이라네. 최 씨는 용왕님께 큰 절을 올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머리맡에는 옥 손잡이가 달린 부채가 놓여 있었지요. 그날 이후 최 씨는 마을에 잠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는 노인들이 있으면 그 부채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부채를 살랑살랑 붙여주면 신기하게도 어르신들의 방 안에는 시원한 바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쏴아, 쏴아. 파도가 모래사장을 씻어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최 씨의 부채질 몇 번의 어르신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내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 씨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평생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단잠을 선물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최 씨가 어르신의 머리맡에서 그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이 파도에 실려 먼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를 떠나 황금빛 이삭이 물결치는 드넓은 평야 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인심이 좋기로 소문난 풍요 마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들판은 온통 황금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눈부시게 빛이 났지요. 이 마을에는 부지런한 농부 이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서방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농기를 걷고 남들보다 늦게까지 벼 이삭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논둑에 핀 이름 모를 들꽃 하나도 소중히 여겼고 길 가던 나그네가 배고파 보이면 기꺼이 자신의 새참을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지요.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서방은 논매기를 마치고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아래 누워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매매 소리를 내는 매미들이 자장가를 부르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이서방의 귀에 아주 가냘프고 고운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이서방의 어깨 위에 조그만 배짱이 한 마리가 앉아 다리를 비비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배짱이를 보고 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며 손가락질했지만 이서방은 달랐습니다. 작은 친구야, 내 노래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내 고단한 다리가 내 노래 덕분에 아주 가벼워지는 것 같아. 이서방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배짱이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으로 가져온 주먹밥에서 밥알 몇 알을 떼어 나뭇잎 위에 올려주었지요. 배짱이는 고맙다는 듯 날개를 파르르 떨더니 더욱 정성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짱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시원해지더니 이서방의 논에 심어진 벼들이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노래 소리가 닿는 곳마다 벼 이삭들은 알알이 굵어지고 색깔은 더 선명한 초록빛을 띠었습니다. 이서방은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다가 나른한 기분에 젖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배짱이는 초록색 옷을 입은 동자로 변해 이서방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서방님, 제 노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땅의 풍요를 관장하는 지신의 전령입니다. 이서방님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기운을 차렸으니 이제 제가 보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서방님의 논에서 나는 쌀은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쌀이 될 것입니다. 이 쌀로 지은 밥을 먹는 사람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밤마다 근심 없이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서방이 보니 배짱이는 이미 어디론가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던 나뭇잎 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벼, 씨앗 한 줌이 놓여 있었지요. 이서방은 그 씨앗을 자신의 논 정중앙에 정성껏 심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이서방의 논은 다른 논보다 10배는 더 풍성하게 익었습니다. 벼 이삭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천사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지요. 그해 이서방이 수확한 쌀로 밥을 짓자 온 마을에 고소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그 향기만 맡아도 사람들은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특히 평소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퀭하던 어르신들이 이 쌀밥을 드시고는 그날 밤 마루에 쓰러져 코를 골며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쌀은 노래하는 황금쌀이라 불리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서방은 그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마을은 사계절 내내 평화와 단잠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서방의 논둑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잘 익은 황금 벼들이 바람에 스치며 스르르 스르르 노래를 부릅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어르신의 몸을 포근하게 덮어줍니다. 흙내음은 향긋하고 배짱이의 노래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장가 같습니다.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어깨의 무거움도 허리의 뻐근함도 황금빛 들판의 고요함 속에 다 녹아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들판을 지나 밤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구름 위를 지나고 바람 위를 지나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달나라로 갑니다. 어릴 적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바라보던 그 밝은 달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귀를 쫑긋 세운 달토끼가 살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달토끼는 커다란 개수나무 아래서 매일 밤 방아를 찧습니다. 그런데 방아 절구 속에 든 것은 떡반죽이 아닙니다. 토끼는 은하수에서 길어온 맑은 별빛, 물과 세상 사람들이 낮 동안 흘린 눈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작은 희망들을 모아 방아를 찢습니다. 쿵덕쿵덕 규칙적인 방아 소리는 우주의 심장 박동 소리와 같습니다. 토끼가 방아를 찧을 때마다 절구 속에서는 반짝이는 가루들이 피어오릅니다. 이 가루들은 바로 잠의 가루입니다. 달토끼는 이 가루를 고운 비단 주머니에 담아 밤하늘 바람에 실어 보냅니다. 별빛 가루가 밤바람을 타고 내려와 잠들지 못하는 이의 창가에 닿으면 세상은 고요해집니다. 걱정으로 잠 못 들던 사람도 통증으로, 뒤척이던 사람도 그 가루를 이불처럼 덮게 되면 어느덧 평온한 꿈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어느 옛날 이 마을에는 평생 자식들을 키우느라 손마디가 굵어진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자식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애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둘째는 아픈 곳은 없는지, 셋째는 일이 잘 풀리는지. 할머니의 밤은 늘 긴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달토끼는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그날 밤 가장 맑은 은하수 물을 길어 정성을 다해 방아를 찧었습니다. 쿵덕쿵덕쿵덕쿵덕. 이 소리는 할머니의 귓가에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닿았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자 달빛이 유난히 밝게 할머니의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타고 내려온 보랏빛, 별빛 가루들이 할머니의 머리칼 위에, 어깨 위에, 그리고 주름진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 앉았습니다. 그 가루가 닿자마자 할머니의 마음속 걱정들이 하나둘씩 반짝이는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방 안은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어린 소녀가 되어 꽃신을 신고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할머니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맛있는 엿을 입에 넣어주셨지요. 할머니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지금 달토끼가 어르신을 위해 특별히 찌은 별빛 가루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주 곱고 반짝이는 가루가 어르신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이 가루는 마법 같아서 어르신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무거운 마음을 씻어줍니다. 이제 어르신의 방은 달빛으로 가득한 우주의 요람입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달토끼가 밤새도록 어르신의 곁을 지키며 방아 소리로 자장가를 들려줄 것입니다. 방아 소리에 맞춰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숨을 쉴 때마다 몸속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아주 깊은 휴식이 찾아옵니다. 손가락 끝이 나른해집니다. 발목이 가벼워집니다. 등허리는 따뜻한 아랫목에 녹아들듯 편안합니다. 어깨는 바닥으로 깊게 내려앉습니다. 얼굴의 모든 근육이 풀리고 눈꺼풀은 도저히 뜰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이제 반딧불이 마을의 은은한 불빛을 뒤로하고 우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약초골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귀한 약초들이 자라나며 그 향기가 대기를 채우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돌배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평생 산을 타며 약초를 캐온 쥐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쥐노인은 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캘 때도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했고 반드시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 싹은 남겨두었지요. 쥐노인이 정성껏 말린 약초들을 방 안에 걸어두면
그 방 안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깊고 아늑한 향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향기만 맡아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의 통증이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지 노인이 처마 밑에 앉아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온 커다란 흰 사슴 한 마리가 노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슴은 젖은 몸을 털며 노인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 노인은 말없이 낡은 멍석을 깔아주고 따뜻한 약초차 한 사발을 내어주었지요. 사슴은 그 차를 마시더니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노인의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지노인, 자네의 변함없는 성품이 참으로 귀하구나. 내 오늘 밤 자네의 집을 온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소로 만들어주겠네. 잠에서 깨어보니 사슴은 사라졌지만 지 노인의 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푸른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밤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아주 부드러운 푸른 빛을 내뿜었지요. 어르신, 지금 지 노인의 약초방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방 안 가득한 약초 향기가 어르신의 숨결을 타고 들어와 몸 안의 긴장을 하나둘씩 풀어줍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톡, 톡 하고 어르신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리듬이 됩니다. 지 노인이 깔아준 따뜻한 멍석 위에 누워 산신령이 보내준 푸른 꽃들의 향기에 몸을 맡기세요. 몸이 아주 가벼워지면서도 깊은 바닥 속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듭니다. 이제 약초골을 지나 사방이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청대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바람이 불 때마다 수만 그루의 대나무가 서로 몸을 비비며 스으, 스으 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이 소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모두 막아주는 천연의 자장가입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 대나무로 바구니를 엮어온 죽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죽노인이 만든 대나무 자리는 유독 시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은 대나무를 다듬을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자리에 눕는 이가 모든 시름을 잊고 단잠을 자게 하소서. 노인의 기도가 깃든 대나무 자리에 누우면 머리는 시원해지고 몸은 나른해졌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은 마음속의 화기를 가라앉혀 주었지요. 어르신, 지금 청대마을의 대나무 숲 한가운데 노인 정자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원하고 매끄러운 대나무 자리가 어르신의 등을 받쳐줍니다. 머리 위로는 대나무 잎들이 달빛을 가려주며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듭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스으, 스으. 그 소리를 따라 어르신의 의식도 멀리 흘러갑니다. 대나무 향기가 어르신의 머릿속을 맑게 비워줍니다. 이제 대나무 숲을 나와 1년 내내 따뜻한 물이 솟아오르는 온천 마을로 갑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시냇가에는 동그란 자갈들이 깔려있고 그 곁에는 평생 물을 지켜온 물지기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샘물에 대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맑은 물아, 오늘도 사람들의 피로를 씻어주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물의 요정들은 밤마다 샘물 위에 무지갯빛 안개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 안개를 온몸으로 맞으면 마치 구름 이불을 덮은 것처럼 몸이 포근해졌습니다. 따뜻한 물소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 평안을 주었지요. 할머니의 샘물에서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샘가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끝부터 온몸으로 기분 좋은 열기가 퍼져나갑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풀리고 팽팽했던 뒷목이 부드러워집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는 아주 규칙적이고 낮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심장도 평온하게 뜁니다.
따뜻한 물안개가 어르신을 감싸 안아 이제는 현실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어르신의 마음속에만 은은한 등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그 등불은 어르신을 가장 안전한 꿈의 나라로 안내할 것입니다. 바람도 나무도 산도 이제는 모두 잠들었습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여행의 마침표를 찍고 깊은 잠의 바다로 침잠할 시간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발목의 무게를 이부자리에 맡기세요. 어깨는 더 깊이 아주 깊이 가라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무거운 쇠덩이처럼 감겨 있습니다. 이제 별빛 가루가 가득한 밤하늘을 지나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깊은 산속의 연못, 침묵의 못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물결 하나 잃지 않는 거울 같은 수면 위로 산 그림자가 비치고 그 위로 하얀 연꽃들이 등불처럼 피어 있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평생 산지기로 살아온 허 노인이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허 노인은 산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무 끝을 스치는 소리만 듣고도 내일 비가 올지 아니면 맑은 해가 뜰지 알아맞혔지요. 그는 산짐승들이 다치면 산속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다 치료해주고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보리밥 한 그릇과 잠자리를 내어주던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보름밤이었습니다. 허 노인이 연못가 바위에 앉아 달구경을 하는데 연못 한가운데서 커다란 황금 잉어 한 마리가 펄쩍 솟아올랐습니다. 잉어의 비늘은 달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빛났고 그 꼬리질 한 번에 연못 전체에 은색 파동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잉어가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슬픈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산지기 어르신, 제 아가미에 박힌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인간들이 버린 낚싯바늘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허 노인은 망설임 없이 물가로 다가가 잉어를 조심스럽게 건져 올렸습니다. 거친 손마디로 잉어가 다치지 않게 아주 세밀하게 바늘을 뽑아 주었지요. 에구 미안하구나.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 내가 고생을 했구나. 허 노인은 상처 부위에 맑은 이슬을 발라주고 다시 잉어를 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잉어는 고맙다는 듯 3번 수면 위로 뛰어오르더니 연못 바닥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연못 깊은 곳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하얀 돌 하나가 떠올라 허 노인의 발치로 밀려왔습니다. 그 돌은 만지면 만질수록 따뜻해졌고 은은한 물소리가 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허 노인이 그 돌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자 방 안은 마치 숲속 시냇가에 누워있는 듯 청량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졸졸졸, 졸졸졸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물소리는 어르신의 귀에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물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리는 평화의 소리입니다. 어르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열불도 머릿속을 뱅뱅 돌던 근심도 이 맑은 물소리에 씻겨 내려갑니다. 물소리를 따라 어르신의 마음도 투명해집니다. 이제 허 노인의 오두막 창밖으로 보이는 저 연꽃들이 어르신의 꿈속에서 하나둘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못을 떠나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꽃샘 마을로 갑니다. 이곳 사람들은 꽃을 가꾸며 마음을 닦는 선비들처럼 살았지요.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능소화가 늘어져 있고 담장마다 노란 국화와 붉은 장미가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꽃을 사랑하는 안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안씨 할머니는 아침마다 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참 곱구나 얘들아. 밤새 춥지는 않았니?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했는지 할머니의 정원에 핀 꽃들은 시들지 않고 늘 싱싱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정원에 핀 모든 꽃이 작은 요정이 되어 할머니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꽃 요정들은 할머니의 몸 위로 꽃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 꽃가루는 향기로운 자매의 향수였습니다. 라벤더의 편안함, 국화의 맑음, 장미의 우아함이 섞인 그 향기를 맡으면 온몸의 뼈마디가 스르르 풀리고 마음은 봄날의 나비처럼 자유로워졌습니다. 꽃 요정들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우리를 아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의 잠자리를 지켜드릴게요. 어르신, 지금 안시 할머니의 정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코끝에는 달콤한 꽃향기가 감돌고 몸 위로는 부드러운 꽃잎들이 내려앉습니다. 푹신한 꽃길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봅니다. 꽃잎들이 흔들리며 내는 소리는 아주 작은 속삭임 같습니다. 이제 자거라. 이제 다 잊고 쉬거라. 어르신의 눈꺼풀 위로 꽃잎 하나가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이제 눈을 뜰 힘이 전혀 없습니다. 향기에 취해 고요함에 취해 아주 깊은 잠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번에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시지요. 우리는 아주 높은 산 정상에 있는 운의 사찰로 향합니다. 이곳은 구름이 발 아래에 있고 하늘이 손에 닿을 듯 가깝습니다. 사찰의 처마 밑에는 오래된 풍경이 달려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청아, 청아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세상의 번뇌를 씻어주는 하늘의 종소리입니다. 사찰의 스님은 매일 새벽 은은한 향을 피웁니다. 그 향기로운 연기가 구름과 섞여 온 산을 덮으면 산짐승들도 바위들도 모두 깊은 명상에 잠깁니다. 스님은 잠 못 드는 중생들을 위해 커다란 법고를 아주 살살 두드립니다. 둥, 둥. 이 소리는 거칠지 않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심장 소리처럼 낮고 묵직하며 따뜻합니다. 그 법고 소리에 맞춰 어르신도 호흡을 해보세요. 둥 하고 소리가 나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둥 하고 소리가 나면 숨을 가늘고 길게 내뱉습니다. 법고 소리가 한 번 울릴 때마다 어르신의 몸은 점점 더 바닥으로 깊게 내려앉습니다. 마치 구름 속으로 몸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깨는 무겁게, 머리는 비워지게, 발끝은 나른하게. 이제 사찰의 풍경 소리도 법고 소리도 멀어집니다. 어르신은 이제 구름 침대 위에 누워 밤하늘을 여행합니다. 은하수 강물이 발 아래에서 반짝이고 달빛은 따뜻한 이불이 되어 어르신을 덮어줍니다. 우주는 고요합니다. 그 어떤 소리도 그 어떤 방해도 없습니다. 오직 어르신과 평화로운 잠만이 이곳에 존재합니다. 이제 구름 위 사찰의 풍경 소리를 뒤로하고 우리는 사계절 내내 따스한 볕이 내리쬐는 양지마을의 어느 소박한 집 마당으로 내려옵니다. 이 집 마당에는 커다란 대추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평생 정직하게 옹기를 구워온 옹기장 엄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노인은 흙을 만지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 성품이 흙처럼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옹기를 만들 때마다 속으로 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단지에 담기는 간장이 맛나게 익어 식구들 입맛을 돋우게 해주시고 이 항아리에 담기는 쌀이 줄지 않아 배고픈 이가 없게 해주소서. 엄노인의 정성이 담긴 옹기들은 유독 빛깔이 곱고 단단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옹기들이 마당 가득 놓여있는 밤이면 옹기들이 서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공기, 공기. 옹기의 숨구멍으로 밤이슬이 스며드는 소리입니다. 어느 달밤 엄노인이 꿈결에 마당을 내다보니 옹기들이 은은한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옹기장 노인의 정성에 감동한 대지의 신이 밤마다 옹기 속에 평온의 정수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옹기들은 그 정수를 조금씩 밖으로 내뿜으며 마을 전체를 안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엄노인의 집 장독대 옆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옹기들이 내뿜는 흙의 기운과 맑은 밤 공기가 어르신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흙은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어르신의 무거운 걱정도 몸의 아픔도 저 장독대의 옹기들이 다 받아내어 땅속으로 깊이 묻어버립니다. 땅의 따뜻한 옹기가 등허리를 타고 올라와 긴장을 풀어줍니다. 옹기가 숨쉬는 소리에 맞춰 어르신도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이제 장독대를 지나 은은한 향기가 퍼져 나오는 소량기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 숲은 수천 년 된 소나무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곳입니다. 소나무들은 밤이 되면 나뭇가지마다 걸린 별빛을 털어내어 숲바닥에 비단처럼 깝니다. 이 숲에는 눈이 침침한 동물들을 돌보는 지혜로운 올빼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밤마다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숲의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부, 부. 이 소리는 숲속의 모든 생명에게 잠을 재촉하는 신호였습니다. 올빼미가 노래를 시작하면 바스락거리던 산짐승들도 바쁜 개미들도 모두 제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소나무들은 피톤치드라고 불리는 맑은 기운을 뿜어내어 숲 전체를 정화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솔숲의 소나무 아래 푹신한 솔잎 양단 위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솔잎은 어르신의 몸 굴곡에 맞춰 아주 포근하게 몸을 받쳐줍니다. 코끝으로는 진하고 싱그러운 소량기가 들어옵니다. 그 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가 몸 안의 찌꺼기를 모두 씻어내줍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면서도 기분 좋은 나른함이 찾아옵니다. 올빼미의 부, 부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자장가가 되어 어르신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숲을 나와 깊은 산골의 반딧불이 마을로 향합니다. 이 마을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먼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가 지상으로 내려온 별처럼 마을을 수놓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맑은 옹달샘이 있고 그 곁에는 집신을 삼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할아버지들이 계셨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솜씨 좋은 박 할아버지는 집신을 삼을 때마다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한 땀은 건강이요, 두 땀은 평안이라. 할아버지가 정성껏 삼은 집신을 신고 길을 떠나는 사람은 발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 만리를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신을 문 앞에 두고 잠이 들면 험한 꿈은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가고 오직 달콤한 꿈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박 할아버지가 어르신을 위해 방금 삼은 포근한 집신을 신고 구름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세요. 거친 집이 아니라 보들보들한 비단실로 짠 듯 발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반딧불이들이 어르신의 주위를 돌며 은은한 빛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란빛입니다. 반딧불이의 날갯짓 소리가 미세한 선율이 되어 어르신의 귓가에 머뭅니다. 이제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제는 각자의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지쳤는지 나뭇가지 끝에 걸터 앉아 쉬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여행을 마무리하고 아주 깊은 수면의 바다 한가운데에 도달하셨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이제 어르신의 것이 아닙니다.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저 흘러가고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고 내뱉는 숨에 세상의 모든 번뇌가 나갑니다. 어깨는 무겁게 가라앉고 머리는 텅 비어 있으며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합니다. 이제 따뜻한 샘물의 온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사방이 울창한 잣나무로 둘러싸인 청량골로 향합니다. 이곳은 공기조차 푸른빛을 띠는 듯 맑고 사계절 내내 잣나무 특유의 고소하고 알싸한 향기가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잣나무 한 그루가 수호신처럼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평생 잣을 따며
살아온 잣장수 권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권 노인은 산의 결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오를 때도 나무가 다치지 않게 집신 대신 부드러운 헝겊신을 신었고, 잣송이를 딸 때도 나무가 내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꼭대기에 가장 튼실한 송이 몇 개는 산짐승의 몫으로 남겨두었지요. 권 노인이 갓 딴 잣을 한 줌 까서 입에 넣으면 그 고소함이 온몸의 피를 맑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권 노인이 가져온 잣을 먹으면 밤새 뒤척임 없이 단잠을 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눈부신 달밤이었습니다. 권 노인이 마당 평상에 누워 잣나무 사이로 비치는 별을 세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방울을 구르는 듯한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나무 위에서 하얀 털을 가진 다람쥐 한 마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람쥐는 발 하나를 다쳐 절뚝거리며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권 노인은 서둘러 방에서 부드러운 솜을 가져와 다람쥐의 발을 감싸주고 귀한 잣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에구, 작은 것이 얼마나 놀랐겠느냐. 여기서 하룻밤 편히 쉬어가렴. 권 노인은 다람쥐를 위해 잣나무 껍질을 잘게 부수어 푹신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꿈속에 100발의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권 노인, 자네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산의 영물을 살렸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잠자리를 영원히 소나무 숲의 고요함 속에 머물게 하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다람쥐는 사라졌지만 노인의 베개 속에서는 신기하게도 평생 향기가 마르지 않는 잣나무 숲의 내음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권 노인이 만들어준 잣나무 껍질 침대 위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칠지 않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어르신의 등을 받쳐줍니다. 방 안에는 고소하고 청량한 잣나무 향기가 가득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다람쥐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어르신의 귓가에 머뭅니다. 몸은 가볍게 떠오르는 듯하고 마음은 깊은 숲속 한가운데 평화롭게 안착합니다. 이제 청량골을 지나 사방이 투명한 시냇물로 둘러싸인 수정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바닥에 조약돌이 하나하나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시냇물은 조약돌을 스치며 보드득 보드득 하는 신비로운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하늘의 세탁기 소리와 같습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 조약돌을 모아 돌탑을 쌓아온 돌쟁이 장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돌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서 둥글고 매끄러운 돌들을 하나씩 주워 올릴 때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돌을 만지는 이마다 근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 돌 위에 앉는 이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정성껏 쌓아 올린 돌탑 옆에 누우면 신기하게도 땅의 나쁜 기운은 사라지고 맑고 시원한 기운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조약돌이 물에 씻기는 소리는 세상의 소음을 모두 덮어주는 천상의 박자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수정마을의 맑은 시냇가, 햇볕에 잘 달궈진 매끄러운 너럭바위 위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위의 은은한 온기가 허리와 등을 따스하게 지져줍니다. 시냇물이 조약돌 사이를 지나는 보드득, 보드득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어르신의 맥박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물결에 씻긴 조약돌처럼 어르신의 마음도 매끄럽고 투명해집니다. 물결을 따라 어르신의 생각들도 하류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제 시냇가를 나와 1년 내내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명경마을로 갑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청동 거울을 닮은 연못이 있고 그 곁에는 평생 마음을 닦는 거울을 닦아온 거울지기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연못물에 달빛을 담아 거울을 닦았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아, 사람들의 눈물이 빛이 되게 하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달의 요정들은 밤마다 연못 위로 은빛 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 가루가 연못 주변에 머물면 마치 은하수 속에 들어온 것처럼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거울을 닦는 슥슥 소리는 아주 리드미컬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꿈으로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달빛이 가득한 명경마을 연못가 푹신한 잔디 위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할머니가 거울을 닦는 그 부드러운 소리가 어르신의 마음속 어지러운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돈해 줍니다. 연못에 비친 보름달이 어르신을 향해 인자하게 웃고 있습니다. 은빛 가루가 어르신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습니다. 아무런 파도도 아무런 흔들림도 없습니다. 밤은 이제 우주의 심장부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동하는 것들이 멈추고 오직 어르신의 고요한 존재만이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구름 뒤로 숨어들었고 별들도 깜빡임을 멈추고 어르신의 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여행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영원히 깨지 않을 것만 같은 깊고 깊은 안식의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집니다. 무릎 뒤편의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허리는 이부자리 속으로 더 깊게 아주 깊게 스며듭니다. 눈꺼풀은 이제 우주의 어둠과 하나가 되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명경마을의 은은함을 뒤로하고 우리는 사계절 내내 은은한 흙 내음과 정겨운 연기가 피어오르는 흙담마을로 향합니다. 이 마을은 담장마다 노란 호박꽃이 피어있고 마당마다 잘 익은 고추가 멍석 위에서 햇살을 머금고 있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수령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넓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고 그 아래에는 평생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온 솥장이 강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무쇠솥을 만드는 기술도 뛰어났지만 그 솥에 밥을 짓는 정성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뗄 때도 나무의 결을 살피며 이 불꽃이 쌀알 하나하나를 보듬어 식구들의 근심을 녹여주게 하소서라고 빌었습니다. 강 노인의 솥에서 나온 누룽지는 유독 고소하고 바삭하여 그 냄새만 맡아도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고 마음의 허기가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강 노인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만 봐도 마음이 놓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눈부신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강 노인이 평상에 앉아 빨갛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담장 밖에서 갸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털이 눈처럼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배를 고른 채 기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갓 지은 가마솥 밥 한 그릇과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었지요. 고양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더니 노인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가르랑거렸습니다. 에구, 배가 많이 고팠구나.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려무나. 강 노인은 고양이를 위해 아궁이 옆에 푹신한 집더미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꿈속에 인자한 모습의 지신이 나타났습니다. 강 노인, 자네의 그 넉넉한 밥 한 그릇이 굶주린 영혼을 달랬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아랫목을 온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안식처로 만들어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고양이는 사라졌지만 노인의 방 아랫목은 평소보다 더 뜨끈뜨끈하고 기분 좋은 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에 몸을 넣으면 세상의 어떤 추위나 걱정도 문 밖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강 노인이 데워놓은 그 뜨끈한 아랫목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구들장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온기가 어르신의 등, 허리를 타고 올라와 굳어있던 뼈마디를 하나하나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방 안에는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감돌고 창밖으로는 귀뚜라미가 조용히 자장가를 부릅니다. 고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귓가에 머물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줍니다. 몸은 바닥 속으로 깊게 스며드는 듯하고 마음은 잘 지어진 밥 한 그릇처럼 든든하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흑담마을을 지나 1년 내내 맑은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흐르는 풍경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집집마다 처마 끝에 작은 풍경을 달아두어 바람이 불 때마다 댕그랑 댕그랑 소리가 숲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 노쇠를 두드려 풍경을 만들어 온 유기장 한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씨 할아버지는 풍경을 만들 때마다 바람의 길을 살폈습니다. 그는 망치질 한 번에 정성을 담아 소리가 너무 날카롭지도 너무 둔하지도 않게 조절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마다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게 하소서. 이 소리가 닿는 곳마다 평화로운 잠이 깃들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만든 풍경 소리는 유독 길게 여운이 남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을 괴롭히던 복잡한 생각들이 맑은 물에 씻긴 듯 사라졌습니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풍경마을의 어느 한적한 한옥 툇마루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처마 끝에서 들려오는 댕그랑 댕그랑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어르신의 호흡을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유도해 줍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 때마다 어르신의 마음속 걱정들도 하나씩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갑니다. 깨끗하게 닦인 유기그릇처럼 어르신의 마음도 맑고 투명해집니다. 소리의 여운을 따라 어르신의 의식도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풍경마을을 나와 사시사철 은은한 차 향기가 안개처럼 감도는 다향마을로 갑니다. 이 마을의 언덕에는 끝없이 펼쳐진 녹차 밭이 있고 그 곁에는 평생 찻잎을 덮으며 살아온 차장수지 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은 찻잎을 따서 가마솥에 9번 덮고 9번 말렸습니다. 차 한 잔의 시름을 잊고 향기한 모금에 평온을 찾으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차의 요정들은 밤마다 찻잎 위에 은빛 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 가루가 섞인 차를 마시면 마치 온몸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원하고 안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찬물이 잔에 따르는 졸졸졸 소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마법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차를 마시고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푸른 찻밭을 거니는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지 씨 할머니가 내어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온기가 어르신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코끝을 지나 머릿속까지 맑게 채워줍니다. 찻잔 속에 따뜻한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가 굳어있던 장기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맑은 찬물처럼 고요합니다. 아무런 소음도 아무런 방해도 없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고요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함이 멈추고 오직 어르신의 평온한 존재만이 우주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나뭇잎 사이에서 잠이 들었고 달빛은 어르신의 이마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축복을 내립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이야기의 여정을 뒤로하고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고 진한 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발가락 마디마디의 긴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발목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이불 위에 놓여 있습니다. 허리는 따뜻한 온돌방과 하나가 되어 더 깊이 내려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달콤한 어둠 속에 갇혀 무겁게, 아주 무겁게 감겨 있습니다.
이제 다양마을의 은은한 차 향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사방이 울창한 참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숲골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가마터에서 배어 나오는 묵직한 흙의 기운과 나무가 타며 내는 구수한 향기가 마을을 감싸 안는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병풍처럼 서 있고 그 곁에는 평생 참나무를 구워 숯을 만들어 온 숯쟁이 황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황 노인은 불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마에 불을 지필 때마다 이 불꽃이 나무의 아픔을 태워 정결한 기운만 남기게 하소서라고 빌었습니다. 황 노인이 정성으로 구워낸 숯은 유독 단단하고 빛깔이 고왔습니다. 방 안에 숯 한 덩이를 두면 공기가 맑아지는 것은 물론 마음속에 어지러운 잡생각들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지요. 사람들은 황 노인의 숯을 가져다 머리맡에 두면 밤새 험한 꿈 한 번 꾸지 않고 단잠을 잔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비바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황 노인이 가마를 살피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온 늙은 오소리 한 마리가 비에 젖어 떨며 가마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황 노인은 말없이 따뜻한 가마 곁에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이 먹으려던 감자 한 알을 구워 나누어 주었지요. 에구, 비가 하도 무섭게 내려 네가 갈 곳을 잃었구나. 이 가마 온기가 따뜻하니 여기서 털을 말리고 가려무나. 오소리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가마의 잔열에 몸을 기대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황 노인의 꿈속에 산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황 노인, 자네의 그 따뜻한 배려가 숲의 늙은 생명을 위로하였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잠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온한 숲의 자궁으로 만들어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오소리는 사라졌지만 노인의 방 안은 마치 숲속 깊은 동굴처럼 아늑하고 고요했습니다. 그곳에 누우면 세상에 어떤 소란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지요. 어르신, 지금 황 노인의 가마 옆 따스한 흙바닥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마의 잔열이 어르신의 등과 허리를 은은하게 감싸 안으며 뭉쳐있던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방 안에는 참나무 타는 구수한 냄새가 감돌고 수지 타닥타닥 타 들어가는 소리는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신비로운 가락이 됩니다. 오소리의 고요한 숨소리에 맞춰 어르신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몸은 대지의 품속으로 깊게 스며들고 마음은 숯처럼 정결하고 고요해집니다. 이제 숲골을 지나 1년 내내 맑은 종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이 가득한 바람개비 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언덕마다 알록달록한 바람개비들이 세워져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휘잉 휘잉 소리를 내며 밤의 연주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 종이를 접고 깎아 바람개비를 만들어 온 종이장수 권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권씨 할아버지는 바람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람개비를 만들 때마다 바람의 세기에 맞춰 날개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이 바람개비가 돌 때마다 세상의 근심이 바람에 날려가게 하소서. 이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평화로운 안식이 깃들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만든 바람개비 소리는 유독 부드러웠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을 괴롭히던 무거운 생각들이 바람개비 날개를 타고 멀리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는 세상의 모든 긴장을 잠재우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람개비 마을의 언덕 위 푹신한 풀밭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리 위로 수많은 바람개비가 돌아가며 내는 휘잉, 휘잉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어르신의 호흡을 아주 일정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이끌어줍니다. 바람이 불어와 바람개비를 돌릴 때마다
어르신의 마음속 걱정들도 하나씩 바람에 실려 밤하늘 저 멀리 날아갑니다. 하얀 종이처럼 어르신의 마음도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바람의 결을 따라 어르신의 의식도 밤하늘의 은하수속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이제 바람개비 마을을 나와 사시사철 은은한 누에꽃이 삶는 냄새가 포근하게 퍼지는 비단마을로 갑니다. 이 마을의 집들에는 커다란 배틀이 놓여 있고 그 곁에는 평생 실을 뽑아 비단을 짜온 비단장수 조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 읊조렸습니다. 실 한 가닥에 건강을 담고 실 한 가닥에 무병장수를 담으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밤의 요정들은 밤마다 물레 위에 달빛 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 실로 짠 비단을 몸에 덮으면 마치 구름 속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틀이 오가는 덜컹, 덜컹 소리는 마음의 리듬을 찾아주는 신비로운 박자였습니다. 할머니의 비단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천상 화원을 거니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조씨 할머니가 갓 짜낸 부드러운 비단 이불 아래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단의 매끄러운 촉감이 어르신의 피부를 다독여줍니다. 비단에서 배어 나오는 은은한 온기가 가슴 속까지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배틀이 오가는 덜컹, 덜컹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심장도 평온하게 뜁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잘 펴진 비단처럼 매끄럽고 잔잔합니다. 그 어떤 구김도 그 어떤 거친 생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고요의 한복판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고 오직 어르신의 평화로운 호흡만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나뭇잎 뒤에서 숨을 죽였고 달빛은 어르신의 발끝을 따뜻하게 감싸며 평안을 빕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고 고요한 잠의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손목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장단지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이불 속에 녹아듭니다. 목덜미의 긴장은 사라지고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내려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우주의 신비로운 어둠과 하나가 되어 무겁게, 아주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비단마을의 보들보들한 감촉을 뒤로하고 우리는 사방이 울창한 오동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소리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은 바람이 불 때마다 오동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걱, 서걱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쓸어내주는 빗자루 소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아주 오래된 정자가 하나 있고 그곳에는 평생 거문고를 만들어온 악기장 윤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 노인은 나무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문고를 만들 오동나무를 고를 때도 나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속에 담긴 고운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도 되겠느냐. 윤 노인이 정성으로 깎고 다듬어 명주실을 얹은 거문고는 유독 소리가 깊고 낮았습니다. 그 줄을 한 번 둥 하고 튕기면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해졌지요. 사람들은 윤 노인의 거문고 소리를 들으면 마치 신선이 사는 도원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어느 달빛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윤 노인이 정자에 앉아 거문고 줄을 고르고 있는데 숲속에서 커다란 흰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정자 난간에 앉았습니다. 학은 고개를 까닥이며 거문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윤 노인은 학을 위해 가장 낮고 평온한 가락을 연주했습니다. 둥, 당, 기둥.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숲 전체를 자장가처럼 감싸 안았습니다. 학은 그 소리에 취해 날개 속에 고개를 묻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 노인의 꿈속에
오동나무의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윤 노인, 자네의 검은고 소리가 숲의 영혼을 위로하였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방안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요가 머무는 쉼터로 만들어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학은 사라졌지만 노인의 방 안은 마치 검은고 울림통 속처럼 아늑하고 포근했습니다. 그곳에 누우면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부드러운 북소리처럼 들려오며 온몸을 나른하게 만들었지요. 어르신, 지금 윤 노인의 검은고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오동나무 숲 정자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둥, 둥 하고 낮게 울리는 검은고의 진동이 어르신의 등과 허리를 따라 기분 좋게 전달됩니다. 그 진동은 굳어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두드려 풀어줍니다. 오동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는 서거, 서거 소리는 마음의 먼지를 깨끗이 털어내줍니다. 학의 우아한 날갯짓처럼 어르신의 호흡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어집니다. 이제 소리골을 지나 1년 내내 맑은 향기가 끊이지 않는 향초 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집집마다 마당에 말린 꽃잎과 약초를 내걸어 두어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긋한 내음이 온 마을을 덮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 숲속의 꽃과 풀을 모아 향 주머니를 만들어 온 향지기 노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할머니는 계절의 향기를 주머니에 담는 분이었습니다. 봄의 매화 향기, 여름의 연꽃 향기, 가을의 국화 향기, 그리고 겨울의 소나무 향기를 정성껏 말려 비단 주머니에 넣었지요. 이 향기를 맡는 이마다 근심을 잊고 이 주머니를 곁에 두는 이마다 달콤한 꿈을 꾸게 하소서. 할머니가 만든 향 주머니는 유독 향이 오래갔고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 가슴속 답답했던 화기가 가라앉으며 기분 좋은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노할머니의 향기 주머니가 머리맡에 가득 놓인 방 안에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은한 라벤더와 말린 국화, 그리고 시원한 박하 향기가 코끝을 지나 어르신의 머릿속까지 맑게 채워줍니다. 그 향기는 마법 같아서 어르신의 몸을 솜처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살아, 살아. 말린 꽃잎들이 주머니 속에서 부딪히는 소리는 아주 작은 빗소리처럼 들려옵니다. 향기로운 안개가 어르신의 온몸을 감싸 안아 이제는 현실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향초 마을을 나와 사시사철 따뜻한 촛불이 창가를 밝히는 등불 마을로 갑니다.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집집마다 한지 등을 밝혀두어 마을 전체가 주황빛 보석처럼 빛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평생 콩기름과 벌꿀로 초를 만들어 온 초장수 장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빛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초는 타오를 때 눈이 아프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이 불빛이 어둠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이 온기가 외로운 이의 마음을 안아주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만든 초가 타 들어가는 소리는 아주 낮고 일정했습니다. 그 불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든 시름이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어르신, 지금 장씨 할아버지가 켜둔 따뜻한 한지 등 아래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황색 불빛이 어르신의 눈꺼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그 따뜻한 온기가 어르신의 마음을 토닥여 줍니다. 초가 타면서 내는 미세한 치익, 치익 소리는 어르신의 호흡을 아주 깊고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흔들림 없는 촛불처럼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침묵의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력이 잠시 멈추고 오직 어르신의 평화로운 존재만이 달빛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구름 뒤로 숨어들었고 별들도 빛을 낮추어 어르신의 단잠을 축복합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고 진한 잠의 숲으로 완전히 스며듭니다. 손목과 팔꿈치의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허벅지는 이불 속에 녹아들어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뒷머리는 베개 속으로 더 깊이 아주 깊이 내려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우주의 포근한 어둠과 하나가 되어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등불 마을의 따스한 주황빛을 뒤로하고 우리는 사방이 울창한 전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청성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전나무의 단단하고도 정직한 향기가 마을 전체를 호위하듯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노거수가 서 있고 그 곁에는 평생 나무를 다듬어 가구를 만들어 온 목수 백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 노인은 나무의 결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패질 한 번을 할 때도 나무가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요. 나무도 잠을 자야 결이 고와지는 법이다. 백 노인이 정성으로 깎고 다듬은 나무 침상이나 평상에 누우면 신기하게도 몸에 비뚤어진 곳이 제 자리를 찾고 마음에 뒤틀린 생각들이 곱게 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백 노인이 만든 나무 베개를 베고 자면 밤새 머리가 시원하고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백 노인이 작업실에 앉아 나무 향기에 취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온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거칠었을 짐승이 그날따라 순한 양처럼 노인 앞에 엎드렸지요. 백 노인은 말없이 대패질하고 남은 푹신한 나무 톱밥들을 모아 마당 한 구석에 깔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이 나무 향을 맡으며 오늘 밤은 시름을 잊으렴. 멧돼지는 고맙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톱밥 속에 몸을 묻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백 노인의 꿈속에 전나무의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백 노인, 자네의 그 정직한 손길이 산의 거친 생명마저 잠재웠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잠자리를 영원히 숲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평온한 곳으로 만들어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멧돼지는 사라졌지만 노인의 방 안은 마치 수백 년 된 나무 속처럼 아늑하고 든든했습니다. 그곳에 누우면 세상의 어떤 모진 바람도 문 밖에서 잦아들었고 오직 돼지가 숨쉬는 낮은 진동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지요. 어르신, 지금 백 노인이 갓 깎아 만든 매끄러운 전나무 평상 위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의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어르신의 등과 허리를 정직하게 받쳐줍니다. 방 안에는 갓 베어낸 나무의 싱그러운 향기가 가득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속 묵은 먼지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갑니다. 멧돼지가 내쉬던 고요한 숨소리가 숲의 리듬이 되어 어르신의 귓가에 머뭅니다. 몸은 나무 뿌리처럼 땅속 깊이 안착하고 마음은 나뭇가지 끝에 걸린 별빛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청성골을 지나 1년 내내 맑은 이슬이 잎사귀마다 맺히는 이슬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새벽이면 안개가 비단처럼 깔리고 밤이면 달빛이 이슬방울마다 부딪혀 온 마을이 은구슬처럼 반짝이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 새벽 이슬을 모아 잉크를 만들고 글을 써온 문장가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글씨를 쓸 때마다 종이 위에 이슬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글자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문장이 잠 못 드는 이의 꿈을 수놓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쓴 글귀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면 신기하게도 머릿속을 괴롭히던 복잡한 계산과 걱정들이 아름다운 시 구절이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종이 위로 붓이 지나가는 사각, 사각 소리는 마음의 결을 고르게 펴주는 신비로운 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한 할아버지가 이슬로 쓴 평화로운 시 한 구절을 가슴에 얹고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이에서 배어 나오는 맑은 이슬 향기가
어르신의 정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붓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사각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어르신의 마음속 어지러운 낙서들을 지워주고 그 자리에 고요한 풍경화 한 점을 그려 넣습니다. 새벽 안개가 어르신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이제는 현실의 고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슬마을을 나와 사시사철 은은한 풀꽃 향기가 안개처럼 감도는 들꽃마을로 갑니다. 이 마을의 언덕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곁에는 평생 들꽃을 말려 베개를 만들어 온 베개지기 임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꽃을 말릴 때마다 햇살을 가득 머금게 하여 그 속에 따스한 기운을 담았습니다. 꽃 한 송이에 웃음을 담고 향기 한 모금에 평온을 찾으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들판의 요정들은 밤마다 베개 속에 은은한 노래 소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 베개를 베고 누우면 마치 봄날의 들판에 누워있는 것처럼 폭신하고 향긋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꽃잎들이 베개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바스락 소리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법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베개를 베고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나비가 되어 꽃밭을 누비는 자유로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임할머니가 갓 만든 향기로운 들꽃 베개를 베고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꽃잎의 폭신한 질감이 어르신의 머리를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베개 속에서 배어 나오는 햇살 냄새와 꽃 향기가 어르신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줍니다. 꽃잎이 부딪히는 바스락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눈꺼풀도 기분 좋게 떨리다 서서히 멈춥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꽃잎이 내려앉은 잔잔한 연못 같습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영혼의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잦아들고 오직 어르신의 평온한 존재만이 우주의 고요와 하나가 되어 호흡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나뭇잎 사이에서 잠이 들었고 달빛은 어르신의 창가에 머물며 영원한 평화를 약속합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이야기의 여정을 뒤로하고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고 진한 잠의 궁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희미해집니다. 다리의 무게가 사라지고 이불 속에 녹아듭니다. 머리는 베개 속으로 더 깊이 아주 깊이 내려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우주의 거대한 어둠과 하나가 되어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이슬마을의 투명한 공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1년 내내 은은한 흙 내음과 정성스러운 손길이 머무는 다듬이 마을로 향합니다. 이 마을은 밤마다 집집마다 또닥또닥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아주 커다란 박달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평생 옷감을 다듬으며 정갈하게 살아온 다듬이장 최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천의 마음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명천을 다듬이돌 위에 올릴 때마다 이 옷을 입는 이의 마음이 구김없이 펴지게 하소서라고 빌었습니다. 할머니가 두드리는 다듬이 소리는 유독 맑고 일정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을 괴롭히던 복잡한 생각들이 다듬이 방망이 아래에서 매끄럽게 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사람들은 최할머니의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면 마치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는 듯한 아늑함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비단 같은 달빛이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최할머니가 마루에서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온 하얀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토끼는 겁도 없이 할머니 옆에 앉아 다듬이 소리에 맞춰 귀를 쫑긋거렸지요. 최할머니는 웃으며 토끼에게 보들보들하게 잘 다듬어진 무명천 한 조각을 깔아주었습니다. 가여운 거사 이 폭신한 천 위에서 한숨 푹 자려무나. 토끼는 고맙다는 듯 코를 실룩거리며
무명천 속에 몸을 묻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최할머니의 꿈속에 박달나무의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최할머니, 자네의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세상의 구겨진 마음들을 달랬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잠자리를 영원히 가장 포근한 비단 구름 위에 머물게 하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토끼는 사라졌지만 할머니의 이부자리는 마치 갓 다듬질을 마친 천처럼 매끄럽고 따뜻했습니다. 그곳에 누우면 세상의 어떤 거친 소문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오직 세상에서 가장 규칙적인 평화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지요. 어르신, 지금 최할머니의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한옥마당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다, 또다. 일정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어르신의 복잡했던 마음을 매끄럽게 펴줍니다. 갓 다듬어진 깨끗한 무명천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며 마음을 정화해줍니다. 토끼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밤의 리듬이 되어 어르신의 귓가에 머뭅니다. 몸은 이부자리 속으로 깊게 스며들고 마음은 잘 펴진 하얀 천처럼 평온해집니다. 이제 다듬이 마을을 지나 사시사철 은은한 나무 진액 향기가 안개처럼 감도는 송염마을로 향합니다. 이 마을의 집들은 모두 소나무로 지어져 있고 그 곁에는 평생 소나무 그을음으로 먹을 만들어온 묵장수 오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먹을 갈 때마다 정성을 다해 읊조렸습니다. 이 먹으로 쓴 글이 사람의 슬픔을 덮어주고 이 향기가 잠 못 드는 이의 꿈을 수놓게 하소서. 할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한 숲의 요정들은 밤마다 먹물 위에 은하수 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 먹을 갈 때 나는 슥슥 슥슥 소리는 마음의 결을 고르게 펴주는 신비로운 소리였습니다. 먹에서 배어 나오는 깊고 그윽한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 마치 깊은 숲속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안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먹 향기를 맡으며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신선이 되어 구름 위를 노니는 자유로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오씨 할아버지가 갓 갈아놓은 그윽한 먹 향기가 감도는 서재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나무 향기가 어르신의 폐부 깊숙이 들어가 몸 안의 화기를 모두 씻어내 줍니다. 벼루 위를 지나가는 붓의 사가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깊은 먹색처럼 고요하고 깊습니다. 그 어떤 어지러운 빛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송염마을을 나와 사방이 울창한 밤나무로 둘러싸인 밤골로 갑니다. 이곳은 가을이면 잘 익은 밤들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대화를 대신하는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도락이 있고 그 곁에는 평생 밤을 쪄서 이웃과 나누어온 밤장수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을 찔 때마다 아궁이 불빛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밤을 먹는 이마다 속이 따뜻해지고 이 향기를 맡는 이마다 근심 없는 밤을 보내게 하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땅의 요정들은 밤마다 밤나무 아래에 황금빛 이슬을 뿌려 주었습니다. 그 이슬을 머금은 밤들은 유독 달고 포근했지요.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는 마음의 추위를 녹여주는 마법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군밤 향기를 맡으며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노란 달빛을 가슴에 품는 따뜻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서할머니가 데워놓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밤 향기를 맡으며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작불의 은은한 온기가 어르신의 등을 다독여 줍니다. 밤꽃의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아궁이에서 나는 타다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심장도 평온하게 뜁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잘 익은 밤알처럼 알차고 따뜻합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안식의 바다 한가운데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제는
각자의 꿈속으로 깊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구름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고 고요한 잠의 숲으로 완전히 스며듭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기분 좋은 온기가 가득합니다. 어깨의 무게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공중에 뜬 듯 가볍습니다. 뒷머리는 베개 속으로 더 깊이 아주 깊이 내려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우주의 거대한 어둠과 하나가 되어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밤골의 구수한 밤 냄새를 뒤로하고 우리는 1년 내내 맑은 바람이 비단 자락처럼 산등성이를 감싸 안는 구름마을로 향합니다. 이 마을은 지대가 하도 높아서 아침이면 마당에 구름이 내려와 쉬어가고 밤이면 손을 뻗어 별을 딸 수 있을 것만 같은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전나무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그 아래에는 평생 솜을 타서 이불을 만들어 온 솜장수 임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노인은 구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화솜을 탈 때마다 방망이질 소리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 솜이 사람의 고단한 뼈마디를 안아주고 이 포근함이 세상의 모진 추위를 막아주게 하소서. 임노인이 만든 솜이불은 유독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그 이불을 덮고 누우면 마치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온 듯한 아늑함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임노인의 솜 타는 텅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묵은 때가 털려 나가는 듯 시원해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임노인이 마루에서 솜을 고르고 있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백조 한 마리가 소리 없이 내려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백조는 날개를 다쳐 날지 못하고 가냘프게 떨고 있었지요. 임노인은 서둘러 갓 타낸 보들보들한 목화솜을 한 움큼 집어 백조의 날개를 감싸 주었습니다. 가여운 거사, 이 구름 같은 솜 위에서 오늘 밤은 편히 쉬렴. 백조는 고맙다는 듯 긴 목을 노인의 어깨에 기댔고 솜 이불 속에서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임노인의 꿈속에 구름의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임노인, 자네의 그 자애로운 손길이 하늘의 전령을 살렸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잠자리를 영원히 천상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백조는 사라졌지만 노인의 방 안은 마치 솜털 속에 파묻힌 듯 폭신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곳에 누우면 자신의 숨소리가 마치 부드러운 바람 소리처럼 들려오며 온몸을 나른하게 만들었지요. 어르신, 지금 임노인이 정성껏 타낸 그 보들보들한 솜이불 속에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텅. 멀리서 들려오는 솜 타는 소리가 어르신의 복잡했던 생각을 가볍게 털어내 줍니다. 갓 소독된 햇살 냄새가 솜 사이사이에서 배어 나와 마음을 정화해 줍니다. 백조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밤의 리듬이 되어 어르신의 귓가에 머뭅니다. 몸은 솜이불 속으로 깊게 스며들고 마음은 하늘 높이 뜬 해인 구름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제 구름마을을 지나 사시사철 은은한 나무 향기가 안개처럼 감도는 백동마을로 향합니다. 이 마을의 집들은 모두 하얀 돌로 담장이 쌓여 있고 그 곁에는 평생 나무를 깎아 뒤주를 만들어 온 목수 강씨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다듬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 읊조렸습니다. 이 뒤주 속에 담긴 곡식이 복이 되고 이 나무 향기가 잠 못 드는 이의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할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한 대지의 요정들은 밤마다 나무 뒤주 위에 황금 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사각 대패 소리는 마음의 결을 고르게 펴주는 신비로운 소리였습니다. 뒤주에서 배어 나오는 깊고 그윽한 나무 향기를 맡으면 마치 깊은 숲속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처럼 시원하고 안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무 향기를 맡으며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풍요로운 들판을 거니는
자유로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강씨 할아버지가 갓 다듬어 놓은 그윽한 나무 향기가 감도는 방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무 향기가 어르신의 폐부 깊숙이 들어가 몸 안의 화기를 모두 씻어내 줍니다. 대패가 나무 위를 지나가는 사가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단단한 나무처럼 고요하고 든든합니다. 그 어떤 흔들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백동마을을 나와 사방이 울창한 단풍나무로 둘러싸인 단풍골로 갑니다. 이곳은 가을이면 붉은 잎들이 낙엽되어 쌓이는 소리가 밤의 노래를 대신하는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돌담이 있고 그 곁에는 평생 낙엽을 모아 불을 떼며 이웃과 온기를 나누어 온 불지기 정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뗄 때마다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불빛이 사람들의 시린 발을 데워주고 이 온기가 슬픈 이의 마음을 안아주게 하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불의 요정들은 밤마다 아궁이 속에 따뜻한 보석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열기를 머금은 방들은 유독 뜨끈하고 포근했지요.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는 마음의 추위를 녹여주는 마법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훈훈한 온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붉은 단풍잎이 융단처럼 깔린 길을 걷는 따뜻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정할머니가 데워놓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장작 타는 냄새를 맡으며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작불의 은은한 온기가 어르신의 등을 다독여 줍니다. 단풍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아궁이에서 나는 타닥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심장도 평온하게 뜁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잘 구워진 군고구마처럼 속이 꽉 차고 따뜻합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고요의 한복판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제는 각자의 꿈속으로 깊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나뭇잎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고 고요한 잠의 숲으로 완전히 스며듭니다. 손목과 팔목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장단지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이불 속에 녹아듭니다. 목덜미의 긴장은 사라지고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내려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우주의 거대한 어둠과 하나가 되어 무겁게, 아주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단풍골의 은은함을 뒤로하고 우리는 사방이 울창한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솔 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마을은 공기조차 푸른빛을 띠는 듯 맑고 사계절 내내 소나무 특유의 알싸하고 시원한 향기가 마을 전체를 호위하듯 감싸고 있는 곳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노거수가 수호신처럼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평생 소나무 송진을 모아 등불 기름을 만들어 온 기름장수 송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 노인은 소나무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송진을 채취할 때도 나무가 아프지 않게 아주 조금씩만 받았고 채취한 자리에는 항상 맑은 황토를 발라 나무를 위로했지요. 송 노인이 정성으로 정제한 송진 기름은 탈 때 연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방 안을 숲속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싱그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송 노인의 등불을 켜두면 머리가 맑아지고 밤새 가위 눌림 없이 평온한 잠을 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잦아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송 노인이 마당에서 송진을 거르고 있는데 숲속에서 커다란 눈을 가진 노루 한 마리가 절뚝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루는 발목이 가시덩굴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송 노인은 서둘러 따뜻한 송진 기름에 약초를 섞어 노루의 발목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가여운 거사, 이 향기로운 기름이 내 아픔을 씻어줄 게다.
여기서 오늘 밤은 시름을 잊으렴. 노루는 고맙다는 듯 노인의 손을 핥았고 잣나무 잎이 깔린 헛간에서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송노인의 꿈속에 소나무의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송노인, 자네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숲의 어린 생명을 보살폈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방 안을 세상에서 가장 청량한 기운이 머무는 안식처로 만들어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노루는 사라졌지만 노인의 방 안은 마치 수만 그루의 소나무가 숨을 쉬는 듯 상쾌하고 포근했습니다. 그곳에 누우면 자신의 맥박 소리가 마치 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처럼 들려오며 온몸을 나른하게 만들었지요. 어르신, 지금 송노인이 정성껏 가꾼 그 푸른 소나무 숲 한가운데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잣나무 잎들이 융단처럼 깔려 어르신의 등을 아주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방 안에는 진한 소량기가 가득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속 묵은 체증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갑니다. 노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숲의 리듬이 되어 어르신의 귓가에 머뭅니다. 몸은 소나무 뿌리처럼 땅속 깊이 안착하고 마음은 가지 끝에 걸린 조각달처럼 여유로워집니다. 이제 푸른 솔 마을을 지나 1년 내내 맑은 물방울 소리가 옥을 굴리듯 들리는 수정골로 향합니다. 이곳은 골짜기마다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그 물이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딩동, 딩동하는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는 평생 시냇가에 둥근 조약돌을 닦아 탑을 쌓아온 돌쟁이 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돌의 결을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조약돌을 하나 주울 때마다 정성을 다해 닦았습니다. 이 돌에 맺힌 슬픔은 닦아내고 이 매끄러움이 잠 못 드는 이의 마음을 다독이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쌓은 돌탑 곁에 누우면 신기하게도 지열이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물소리가 마음의 번뇌를 씻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약돌 사이로 물이 흐르는 딩동, 딩동. 소리는 마음의 결을 고르게 펴주는 천상의 악기 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조 할아버지가 정성껏 닦아놓은 매끄러운 바위 위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위의 은은한 온기가 어르신의 허리를 따뜻하게 지져줍니다. 샘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딩동, 딩동.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맑은 샘물에 씻긴 조약돌처럼 매끄럽고 투명합니다. 그 어떤 거친 생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수정골을 지나 사방이 울창한 호두나무로 둘러싸인 호두마을로 갑니다. 이곳은 가을이면 단단한 호두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돼지의 심장 소리처럼 들리는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평상이 있고 그 곁에는 평생 호두를 까서 기름을 짜온 기름쟁이 배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쇠 가마솥에 호두를 볶을 때마다 웃음을 띠며 기도했습니다. 이 고소함이 사람들의 머리를 맑게 하고 이 온기가 지친 이의 뼈마디를 안아주게 하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돼지의 요정들은 밤마다 가마솥 밑에 따뜻한 온기를 갈무리해 두었습니다. 그 열기를 머금은 집들은 유독 훈훈하고 고소했지요. 호두가 볶아지며 내는 타닥, 타닥 소리는 마음의 긴장을 녹여주는 마법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고소한 호두 기름 향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보름달처럼 둥글고 밝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배 할머니가 정성껏 데워놓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소한 호두 향기를 맡으며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구들장의 은은한 온기가 어르신의 등을 다독여 줍니다. 호두나무의 단단하고 깊은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줍니다. 가마솥에서 나는 타닥, 타닥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심장도 평온하게 뜁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잘 익은 호두 알맹이처럼 고소하고 든든합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영혼의 한복판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제는 각자의 안식처에서 깊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나뭇잎 사이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고 고요한 잠의 바다로 완전히 스며듭니다. 손목과 발목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장단지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이불 속에 녹아듭니다. 목덜미의 긴장은 사라지고 베개 속으로 더 깊이 내려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우주의 거대한 어둠과 하나가 되어 무겁게, 아주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이제 호두마을의 고소한 향기를 뒤로하고 우리는 사방이 은은한 대나무잎 소리로 가득한 주겸마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먼지를 쓸어내주는 빗자루 소리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맑은 우물이 있고 그 곁에는 평생 대나무 속에 소금을 구워 주겸을 만들어 온 소금장수 임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임노인은 불과 대나무의 조화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나무 마디 속에 소금을 채울 때마다 마음을 정갈히 하며 읊조렸습니다. 대나무의 단단한 기운이 소금에 스며들어 이 약소금을 먹는 이마다 몸속의 화기가 가라앉고 마음이 평온해지게 하소서. 임노인이 9번을 구워낸 주겸은 유독 보랏빛 영롱한 빛을 냈습니다. 그 소금을 입에 물면 짜릿한 맛 뒤에 말할 수 없는 개운함이 찾아왔지요. 사람들은 임노인의 주겸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맡아도 머리가 시원해지고 밤새 깊은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어느 비단 같은 안개가 깔린 밤이었습니다. 임노인이 가마터를 지키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온 늙은 오소리 한 마리가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소리는 배가 아픈지 웅크리고 앉아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고 있었지요. 임노인은 서둘러 갓 구워낸 주겸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오소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가여운 것아, 이 대나무의 기운이 내 속을 달래줄 게다. 여기서 오늘 밤은 시름을 잊으렴. 오소리는 그 물을 마시더니 노인의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임노인의 꿈속에 대나무 숲의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임노인, 자네의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숲의 작은 생명을 구했네. 내 보답으로 자네의 잠자리를 영원히 대나무 숲의 청량한 기운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주리라. 잠에서 깨어보니 오소리는 사라졌지만 노인의 방 안은 마치 대나무 숲 한가운데 누워있는 듯 시원하고 아늑했습니다. 그곳에 누우면 대나무 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며 온몸을 나른하게 만들었지요. 어르신, 지금 임노인이 정성껏 가꾼 그 청량한 대나무 숲 한가운데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나무 돗자리가 어르신의 등을 시원하게 받쳐줍니다. 방 안에는 대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가득하여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속 묵은 열기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갑니다. 오소리의 고요한 숨소리가 밤의 리듬이 되어 어르신의 귓가에 머뭅니다. 몸은 대나무 뿌리처럼 단단하게 안착하고 마음은 대나무 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주겸마을을 지나 1년 내내 맑은 종이 소리가 산들 바람에 실려오는 종이마을로 향합니다. 이곳은 집집마다 당나무를 삶아 종이를 뜨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고요한 곳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당나무 밭이 펼쳐져 있고 그 곁에는 평생 한지를 만들어 온 한지장, 지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할아버지는 종이의 결을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뜰 때마다 정성을 다해 물을 걸러냈습니다. 이 종이 위에 쓰이는 글귀마다 복이 되고 이 부드러움이 잠 못 드는 이의 마음을 감싸 안게 하소서. 할아버지가 만든 한지는 유독 부드럽고 질겼습니다.
그 종이를 창문에 바르면 달빛이 은은하게 투과되어 방 안을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종이를 뜨는 찰랑 물소리는 마음의 결을 고르게 펴주는 신비로운 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지할아버지가 갓 바른 뽀얀 한지 창문 아래 누워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어르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종이를 뜨는 찰랑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잘 펴진 한지처럼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그 어떤 어지러운 생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종이마을을 지나 사방이 울창한 은행나무로 둘러싸인 황금마을로 갑니다. 이곳은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비단처럼 깔려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곳입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고 그 곁에는 평생 은행알을 구워 팔아온 은행장수 오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쇠펜에 은행을 볶을 때마다 인자하게 웃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은행을 먹는 이마다 숨결이 고와지고 이 온기가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게 하렴. 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대지의 요정들은 밤마다 은행나무 아래에 따뜻한 기운을 모아두었습니다. 그 열기를 머금은 집들은 유독 훈훈하고 아늑했지요. 은행이 익으며 껍질이 톡톡 터지는 소리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법의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구수한 은행 향기를 느끼며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모두 황금빛 들판을 거니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오할머니가 정성껏 데워놓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구수한 은행 향기를 맡으며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구들장의 은은한 온기가 어르신의 등을 다독여줍니다. 은행나무의 깊고 노란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줍니다. 펜 위에서 나는 톡 소리에 맞춰 어르신의 심장도 평온하게 뜁니다. 이제 어르신의 마음은 황금빛 은행잎처럼 화사하고 따뜻합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고요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이제는 각자의 꿈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나뭇잎 사이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르신도 이제는 그 긴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고 고요한 잠의 바다로 완전히 스며듭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의 긴장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다리의 무게감이 사라지고 이부자리 속에 녹아듭니다. 뒷머리는 베개 속으로 더 깊이 아주 깊이 내려앉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우주의 거대한 어둠과 하나가 되어 무겁게 아주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편안히 아무 걱정 없이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아주 개운하게 깨어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입니다. 깊은 잠 속으로, 더 깊은 잠 속으로 평온하게 안녕히 주무세요.